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문명 속 수학의 이해 13주차 영상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강의록의 12단원 여러가지 난제들이라는 제목의 단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강의록의 그 내용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 그 수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한 역사와 그 문제의 예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세기에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독일의 수학자인데요. 독일의 이제 힐베르트라는 수학자가 독일의 데이빗 힐버트라는 수학자가 이제 1900년에 그 수학자들의 모임에서 그 23가지의 그 중요한 문제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20세기에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것이 이제 수학적으로 모두 의미가 있고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23문제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문제로 힐버트가 제시한 것이 이제 연속체 가설이 참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제 지난 영상에서 그 칸토르의 아이디어를 이제 잠깐 언급을 했을 때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현재의 그 집합론 공리론은 이 연속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괴델이 1940년에 연속체 가설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고요.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의 공리 안에서 이 가설이 참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도 아무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폴 코헨이라는 사람이 1963년에 증명할 수 없답니다. 또 가설이 참임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연속체 가설은 거짓이라고 해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참이라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리계에서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힐베르트가 제시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산술의 공리가 무모순인가, 모순이 없이 완벽한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은 이제 그 수학자들이 이제 그 의미가 약간 불분명한 면이 있어서 이제 그 증명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것이 산술의 공리가 무모순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피가 같은 두 다면체가 주어졌을 때 한 다면체를 유한번 절단해서 다른 다면체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다면체를 항상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요것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부피가 1인 어떤 이런 사면체가 있고요. 또 부피가 1인 정육면체가 있을 때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이 정사면체를 어떻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이제 다시 붙여가지고요. 다시 다른 모양으로 이제 붙여서 이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이죠. 이것이 질문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댄이라는 사람이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막스 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힐베르트가 1900년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23가지 문제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20세기에 정말 이제 중요하게 생각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중에 이제 8번째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리만 가설입니다. 이 리만 가설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21세기에서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밀레니엄 문제로 21세기에 사람들이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7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 리만 가설은 힐베르트 문제 중에서 밀레니엄 문제에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록의 이 마지막 절은 특히 이 밀레니엄 난제와 연관된 그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이 강의록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밀레니엄 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학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수학자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소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 2, 3, 5, 7 이런 것처럼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다른 수를 약수로 가지지 않는 정수, 이런 것을 소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소수는 굉장히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이 어떤 규칙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 보았고요. 굉장히 이제 임의로 분포하는 이 불규칙성을 가지는 이 소수 안에서 그래도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고 싶은 것이 이제 수학자들의 호기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이 n이라는 이것을 n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라고 정의를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파이 10은 이제 4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10보다 작은 소수는 2, 3, 5, 7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 10은 4고, 파이 100은 이제 우리 다음 첫 번째 활동에서 우리가 같이 해볼 텐데요. 실제로 계산하면 25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00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또 우리가 열심히 계산을 하면은 168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주어진 정수보다 작은 소수가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이 이제 바로 리만 가설과 이제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리만 가설은 리만 가설이란 리만 가설은 이제 대략 제가 너무 정확하게 이제 하면은 이제 수학적인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략적으로요. 이제 파이 n은 n과 n 로그 n. 이 로그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와 달리 여기 이제 밑을 자연 상수로 하는 이제 자연 로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세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파이 n과 n 로그 n의 오차가 굉장히 작다. 오차가 굉장히라 하지 말고 비교적이라 하겠습니다. 비교적 작다. 이것이 이제 리만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만 가설을 만약 증명할 수 있다면은 어떤 주어진 정수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를 대략적으로나마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수들의 집합에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 예제들을 이번 탐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그마라는 함수를요. 양의 정수에서 이제 양의 정수로 가는 함수인데요. 제가 n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시그마 n을 우리가 n의 그 약수 중에서 0보다 큰 것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n의 약수들의 합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8 하면 8의 약수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하면 15가 되고요. 시그마 21 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21 해서 3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한 이 시그마 함수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약간 이제 좀 복잡하게 정의되어 있긴 한데요. 이 리만 가설과 관련된 중요한 함수가 바로 우리가 메비우스 함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메비우스 함수는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인데요. 이거는 함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이 숫자를 이제 소인수 분해를 이제 하는데요. 이거를 소인수 분해를 해요. 소인수 분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P1에 A1, P2에 A2, PR에 AR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해서 이제 만약에 n이 그냥 1이면은 뮤 n은 1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n이 이렇게 서로 다른 소수들의 예를 들어 r개의 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곱이 홀수개의 곱으로 나타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짝수개의 곱으로 나타나면 1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쓰려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의 R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R이 짝수면 1이고 홀수면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B1, BR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여기 어떤 A1부터 AR 중에 어떤 게 2보다 2 이상 이렇게 되면요. 를 바꿔 말하면은 만약에 n에 어떤 제곱 인수가 존재하면요. 그러면은 그 메비우스 함수 값을 우리가 0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비우스 함수라는 것은 이런 규칙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메비우스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메비우스 함수도 그 정의를 살펴보면 이 주어진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 서로 다른 그 제곱인수가 일단 없어야 되고 서로 다른 소인수의 그 개수가 홀수개냐 짝수개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몇 가지 함수값을 조사해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불규칙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소개한 이유는 앞서 말한 리만 가설과 이 메비우스 함수와 관련 짓는 그런 관련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메비우스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mn이라는 것을 mu1부터 mu_n까지 이렇게 다 더한 값을 이것을 우리가 메르텐스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리만 가설은 이제 어떤 명제와 동치냐면 이 메르텐스 함수가 여기 n에 2분의 1 플러스 입실론 분의 mn 0인데요. 그래서 이 mn 메르텐스 함수가 요 분모를 제가 n의 2분의 입실론 더하기 어떤 입실론은 그냥 어떤 조그만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이 함수보다 더 이제 느리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만 이제 메르텐스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메르텐스 함수다. 그리고 n의 2분의 1 플러스 입실론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뭔가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n의 2분의 1 플러스 입실론. 그랬을 때 이 빨간 함수의 그래프가 초록색 함수의 그래프보다 이제 더 빨리 무한대로 더 빨리 빠른 속도로 커진다.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메비우스 함수는 이제 굉장히 불규칙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이고 따라서 메르텐스 함수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 함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무한대로 발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리만 가설과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뒤에 탐구를 여기는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와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잠시 뒤에 우리 살펴보기로 하고요. 뒤에 탐구 문제를 이제 풀면서 여기서 살펴본 이 개념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탐구의 강의록의 유표를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메비우스 함수의 그 정의를 사용한다면요. 먼저 4는 2 곱하기 2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그
정의에 따르면은 0이 되겠죠. 그다음에 5는 그냥 소수 5니까 5는 그냥 5는 한 개죠. 소수 한 개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서로 다른 소수 두 개, 그러니까 1. 7은 소수니까 마이너스 1. 8은 이제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거는 2의 3승. 그러면은 8은 그 제곱인수가 있는 거니까요. 8은 0. 9도 3의 제곱이니까 0. 그러면 10은 2 곱하기 5니까 1. 11은 마이너스 1. 12는 인수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있으니까 여기 제곱인수가 있죠. 그러니까 0이 되겠습니다. 13은 소수니까 소수는 마이너스 1. 14는 2 곱하기 7이니까 그 소수 두 개니까요. 1. 15는 3 곱하기 5니까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메비우스 함수의 값을 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나요? 그래서 위에 앞에 메비우스 함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규칙에 따라서 이제 여기 제가 작성한 표와 다시 한번 비교를 하고 그 규칙을 잘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르텐스 함수는 mn이라는 거는 뮤1부터 뮤1 더하기 뮤2 뮤2 더하기 해서 뮤n 이렇게 n까지 합을 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뮤 값을 앞에 값에다가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표를 작성해 보고요. 저와 같이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4는 마이너스 1, M5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는 뭐 얼핏 이게 특별한 규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이제 불규칙한 성질을 띠고 있는 그런 함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밀레니엄 난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함수다. 함수가 바로 메비우스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메비우스 함수의 재미있는 성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의 약수들만 뽑아서 이렇게 메비우스 함수 값을 다 더해봤는데요. 자, 뮤1 더하기 뮤2, 뮤1, 뮤2, 뮤4, 뮤8 이 값을 다 더해보면요. 여기서 표에서 작성했는데요. 이걸 재빨리 구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도 마찬가지예요. 15의 약수들의 그 메비우스 함수 값을 모두에다 더하면 역시 0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제가 오른쪽 연습장에다 적겠습니다. 어떤 걸 할 거냐면 어떤 n이 있을 때 제가 그 n의 약수들에 대해서 그 약수들의 메비우스 함수 값을 다 더할 거예요. 다 더하면 이게 n이 1일 때는 1이 되고 n이 1보다 크면은 이 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명제는 사실 이제 증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그렇지만 여기 증명을 같이 하지는 않고 이제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든 1이 아닌 것만 가지고 와서 그 약수들의 메비우스 함수 값을 다 더하면 항상 0이 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우리가 시그마라는 함수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시그마에는 n의 양의 약수들의 합인데
이렇게 정의된 걸 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메비우스 함수랑 시그마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곱해서 더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곱해서 8이 되는 것끼리, 그쵸? 곱해서 8이 되는 것끼리 하나는 시그마, 하나는 뮤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먼저 시그마 8은 아까 구한 대로 8은 15고요. 시그마 4는 7이 되고 시그마 2는 3, 시그마 1은 1입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제가 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5 빼기 7 다음에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이 값이 이제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밑에 문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문제를 한번 해보면은 이번에는 시그마 15는 이거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15 하면 2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그마 5는 6, 시그마 3은 3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시그마 3은 4, 시그마 3은 4, 시그마 1은 1.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떻게 했는지 눈에 보이죠? 곱해서 15가 되는 것끼리 이렇게 하나씩 곱해서 제가 더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계산을 하면요. 24 빼기 6 빼기 4 더하기 1 하면 이것도 1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앞에와 같이 하면 이제 8이 나오고 뒤에 것도 15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사실 이제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증명을 생략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n이 있을 때 n의 약수들에 대해서 뮤 d와 시그마 d분의 n,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곱해서 n이 되는 거를 이제 n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는 뮤를 취하고 하나는 시그마를 취해서 그거를 d에 대해서 이렇게 다 더하면요. 다 더하면 이게 n이 된다.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메비우스 함수가 가지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굉장히 불규칙한 성질인데, 불규칙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 이제 다른 이런 산술적인 함수, 예를 들면 시그마 같은 거요. 시그마나 아니면 다른 어떤 또 여러 가지 산술적인 함수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산술 함수들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주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메비우스 함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미있는 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활동은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주어진 숫자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를 구하는 어떤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입니다. 소수의 개수를 찾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주어진 자연수 n 이하의 모든 소수를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아마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아마 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의 이름과 또 에라토스테네스 체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설명을 한 번 더 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부터 n까지 정수를 모두 나열한 다음에 1을 먼저 지웁니다. 1은 우리가 소수가 아니라고 이제 그냥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은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는 이제 소수니까 2를 남겨두고 2의 배수들은 소수가 아니니까 모두 지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이 남겨져 있는데요. 3은 이제 소수니까 3을 남기고 이제 3의 배수들은 모두 지웁니다. 그럼 이제 4는 이미 지워져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아있는 정수 중 가장 작은 수는 지금 경우는 5가 되겠네요. 5를 지우고 그 5를 남겨두고요. 죄송해요. 5를 남기고 5의 배수들을 모두 지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남아있는 정수 중 가장 작은 수가 그 n의 제곱근을 넘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가 소수가 되는데요. 이 과정을 이제 저와 같이 이제 해보면서 우리가 같이 200보다 작은 소수들을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해보고 이제 저와 이제 같이 됐는지 그 방법을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놓고요. 제가 소수를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1을 지우고요. 2는 남기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2의 배수들을 모두 지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지우면 되겠네요. 2의 배수들은 2 말고는 짝수들은 소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2는 소수. 그 다음에 작은 3은 소수고요. 이제 3의 배수들을 모두 지우겠습니다. 이미 지워져 있는 것도 이렇게 다 지우는데요. 어쨌거나 네, 이런 식으로 지우겠습니다. 예, 지우는 과정은 약간 지루하니까요. 제가 생략을 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5를 남기고 5의 배수들을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쪽을 다 지우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이제 그다음에 7을 남기고요. 7의 배수들을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거에서만 제가 지우면요. 자, 49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77 하고 그 다음에 91 하고 그쵸? 그 다음에 119 하고 그 다음에 그쵸? 133 하고 161 하고 그 다음에 161 하고 이제 끝이죠. 이제 7의 배수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의 배수들을 지우겠습니다. 제가 11을 남겨두고요. 11의 배수를 지우면은 이제 지워야 될 게 몇 개 없는데요. 121 하고 143 하고 이렇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200 제가 13의 제곱을 하면은 169고요. 그 다음에 14의 제곱을 하면 196이고 15의 제곱을 하면 225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3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3을 남기고 이제 지워야 할 게 169하고
169가 끝이죠. 169 말고는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는 13의 배수가 이제 없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요. 그러면 자 이제 남은 숫자들이 이게 바로 200의 200보다 작은 소수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소수들을 나열했는데요. 여기 잠깐 참고로 아까 187도 이제 11 곱하기 17 돼서 이제 지워야 되는데 제가 지운 거를 이제 깜빡한 것 같습니다. 거기를 지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0보다 작은 소수들을 제가 여기 오른쪽에 모두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 개수를 구하면은 이제 46개가 이제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 숫자보다 작은 소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이제 소수가 아닌 것을 걸러낸다 라고 해서 우리가 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가 더 커지면은 예를 들어 1000이나 10,000, 1억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지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메비우스 함수와 마찬가지로 소수 역시 굉장히 불규칙한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분포에 대해서 21세기에 많은 수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또 다른 밀레니엄 난제와 관련되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